오히려 다른 위치에서 측방이나 옆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문 쪽에도 잘 생기는 어떤 그런 염증성 질환이 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. 청주 설화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항문 질환과 항문 수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오늘은 치료 재발 방지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. 혹시 그 치료를 고치고 난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. 연구나 데이터에서 또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0에서 한 18% 정도까지는 재발이 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범위가 있는 그 이유가 재발이 아주 드문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좀 보면은, 첫 번째는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구멍과 밖에 있는 그 피부 쪽에 있는 구멍이 연결되는 길인데, 그걸 저희가 안쪽에 있는 거를 인터널 오프닝, 뭐 내공이라 하고, 밖에 있는 부분을 이제 익스터널 오프닝 아니면 외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, 안쪽에 있는 그런 구멍을 제대로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저희가 흔히 생기는 치료의 위치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위치에서 측방이나 옆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못 찾았을 때도 재발 생기는 경우가 있고, 또 하나는 항문 쪽에도 잘 생기는 어떤 그런 염증성 질환이 있거든요. 크론병이나 아니면 뭐 결핵이나 이런 질환이 원인이 돼서 치료가 생겼을 때는 또 재발이 잘 됩니다. 크론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워낙 항문 질환 잘 동반하기 때문에 치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본적인 치료를 뭐 1차적으로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질환에 따라서 다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경우에서는 좀 흔하게 재발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수술 잘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료관 자체를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치료과를 정확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,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관리 방법인데, 관리할 때는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드시는 어떤 약이나 아니면 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겠죠. 요 관련된 약과 좌욕이나 연고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,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병변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정상적인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아물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잘 차 올라야 되는데,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안에는 좀 덜 찼는데 밖에만 이게 피부에 덮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또 이게 관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치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, 수술하고 나서도 그 병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나 아니면 치료 방침이나 그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잘 짜라 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, 또 이제 대변도 중요하죠. 이게 너무 설사처럼 보거나 변비처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항문 상처 회복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잘 관리를 하셔야지 수술 이후에 재발률도 줄이고 상처 회복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대장문 질환의 진심인 청주 설화산 항해과 대표원장 오세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